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최근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해 국힘당 내부에서 김건희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동훈이 데려온 김경률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그 정확한 워딩은 김건희가 바짝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였습니다. 이후 한동훈의 사람이 저렇게 세게 얘기하자 용기를 얻은 이수정 교수도 선물을 돌려주고 사과하면 쉽게 해결된다 라고 말하고, 하태경, 이상민 그리고 박정아 국힘 수석 대변인도 개인적으로 김경률 비대위원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 그 발언에 대해선 존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재호 국힘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함정을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 공작입니다 라고 진화하면서 사과 요구 발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지만 한동훈마저도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발언하자 이제 김건희가 사과쇼를 하고 이걸 퉁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오늘 오후 늦게 대통령실은 김건희 명품백 논란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올백이 보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등의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익명의 관계자의 전언이었고, 이번이 사실상 첫 공식 입장이라고 한국일보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해당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하는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과 없어 라고 말한 겁니다. 아니, 치밀하게 기획된 불법된 촬영된 사건에 어떻게 사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또 당한 것이지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묘한 겁니다. 결국은 윤재욱의 스탠스가 맞았던 거예요. 반면에 한동훈은 윤석열하고 연락을 안 하는 건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과 요구는 한동훈이 데려온 김경률 입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도 일정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전 조율됐다라고 봤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자, 재밌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러니까 윤건희와 한동훈의 갈등설이 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상황을 되돌려보면 어제 이 국민일보 기사가 맞았던 거예요. 자, 그 핵심 내용은 윤석열이 한 위원장의 김경률 띄워주는 발언을 보고 받고는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생각이 없는데 사과 요구를 자꾸 하고 그래? 라고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어제까지만 해도 매우 뜬금이 없었습니다. 어제 분위기는 한동훈까지 사과쇼로 막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 기사는 뭐지? 였는데 오늘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보니까 아, 이게 정답이구나 였던 거죠. 더군다나 어제 국민일보 기사에서 여권 고위 관계자가 했던 말이 오늘 대통령실 공식 입장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게 찐이다. 결국 한동훈은 사과할 뜻이 없는 김건희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러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의 힘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연락이 안 된다, 윤심을 모른다, 이거 치명타죠. 여기에 한동훈 효과가 없는 게 확인되고 있고,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호 공약 배달 사고가 나왔고 지금 윤석열까지 망신살이 뻗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김경률 손들어주는 바람에 당내 불만 터져 나오고 이준석 신당으로 막 탈당하고 지금 한동훈이 힘들어요. 힘도 못 받고 연락도 안 오고. 자, 지금까지의 저의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면 틀리는 대로 이후 방송에서 바로 잡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의 결론은 김건희와 한동훈의 갈등설이기도 하지만 김경률은 인재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헛소리 많이 하던데 김경률은 인재라는 겁니다. 최근 한동훈의 국힘당은 국민 택배라는 타이틀로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국민에게서 직접 제안받아 택배 배송 방식으로 전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호 택배는 한동훈이 택배기사 컨셉의 복장을 갖춰 입고 빨간 장갑도 끼고 직접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사진도 찍으면서 공약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1호 택배를 받은 회사가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서 보조금 취소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UPI 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이 휴레이 포지티브라는 회사는 지난 2022년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처분이 억울했던지 이 휴레이는 보건복지부 장관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작년 6월에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1심 판결문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0년 정부 기관인 진흥원은 이 휴레이를 해외 진출 업체로 선정하고 2억 5천만 원의 지원 협약을 맺고 돈을 줬습니다. 이후 휴레이는 A 업체와 관련 영역을 맺고 용역비로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진흥원에게 너희가 준 돈 중에 3,200만 원을 A 업체에게 줬어 라고 통보합니다. 이외에도 휴레이는 많은 용역들을 A 업체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복지부의 행정조사에서 휴레이 대표와 그 A 업체 대표가 부부관계임이 사실로 드러나서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나라 돈을 가지고 지들끼리 해먹었다. 좀 점잖게 말하면 가족끼리 일감 몰아주겠다. 그것을 부정수급이라고 봤던 겁니다. 이후 조사가 빡세게 들어갔고 편법적인 요소가 많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복지부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외주 용역의 필요성, 가격 결정의 신뢰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용역비 상당히 소요될 수준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계상해서 받아갔다. 그래서 복지부는 2021년 10월 휴레이에 대한 보조금을 취소하고 기지급되었던 지원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여기에 휴레이는 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업체가 용역계약 체결 10일 전에 설립된 점, A 업체의 결과물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 회의비로 돈을 썼다고 하는데 그게 납득이 안 가는 점을 이유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게 아직 1심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휴레이가 국힘에게 공약을 제안했고 그게 1호 공약으로 선정됐고 한동훈이 직접 배달까지 하면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정수급의 부정홍보입니다. 국힘이 휴레이에 놀아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전 정권의 복지부니까 무시해도 된다 였는지 모르겠지만 검증도 없이 부정수급업체 부정홍보의 기회까지 준 것은 망신살을 넘어서 무능입니다. 이 국민택배 프로젝트는 정책을 총괄하는 유이동 정책위장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유이동의 책임이고 그것을 검증해야 하고 총괄하는 한동훈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 논란이 더 커 보이는 이유는 지난 1월 1일 윤석열은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 그런데 혁파할 업체와 국힘당이 함께하고 있는데 혁파가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건 1호 아닙니까? 첫 끝발도 개끝발인데 처음부터 배달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2호, 3호 이제 어떡할 거야? 고통이야. 아직 그래도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배달하시기 바랍니다. 2호 배달 사고를 기다리겠습니다. 라스뉴스! 2024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탈원전하면 반도체 산업 포기해야 한다는 윤석열 발언에 대해서 세계 트렌드를 모르는 무식한 얘기라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윤석열은 신년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원전은 핵심이다.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원전으로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어야 반도체 산업이 팽팽 돌아간다고 아직도 아리백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김동연 도지사는 다보스 포럼 현지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열었고 거기서 한 시민이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도체 라인 증설을 얘기하면서 원전의 필요를 얘기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원전은 아리백의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당장의 원전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반도체 라인 증설하면서 원전으로 충당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세계 트렌드나 또는 이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는 무식한 얘기다. 대한민국이 아리백하지 않고 반도체에 얼마 투자하겠다? 이 수출길 막히는 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오늘 만났던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많은 좋은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좋은 기술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이 문제에서 뒤떨어지면 다시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잠재력이 많은데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나 기후변화 대응은 거꾸로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뜻으로 나는 들렸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네 신재생 에너지네 난리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이념적인 잣대로 가고 있는 역주행이야말로 저는 정책적 테러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며 이재명 테러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윤석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굴지의 반도체 회사 사장하고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점심을 다 먹고 나서 나오는데 선물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내심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자제품이 아닐까 기대를 했는데 책이었습니다.
책은 TSMC, 대만 반도체 업체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 책을 왜 선물해 주세요 그랬더니 부러워서요 그러더라고요. TSMC가 왜 부러운데요 그랬더니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TSMC도 아리백 선언을 했거든요. 재생에너지를 TSMC가 확보하는데 정부가 전폭적으로, 대만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드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너무 부럽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KDI 보고서 정책위 의장님 인용해 주셨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2040년쯤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30% 넘게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은 정말 재생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고요. 자, 이재명으로부터 아리백을 들은 지 벌써 2년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이 아리백으로 가자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윤석열은 모릅니다. 이래서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상태다. 자, 200석으로 탄핵이든 개헌이든 사지를 들어 빨리 끌어냅시다. 마치겠습니다.